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압적 단일화를 중단하라라고 얘기했고 일주일간 한덕수 후보와 같이 각자 선거운동을 하고 TV 토론을 한 다음에 그리고 여론조사하자. 일주일간 선거운동을 하자는 건 11일 후보 등록은 한덕수 후보가 알아서 해라. 무소속으로.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서 이분은 도대체 아무것 없이 왜 나오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정체가 뭐냐라고까지 했습니다. 예. 기호 2번은 안 된다. 이런 확실한 줄 수 없다라는 내가 공식 국민의힘 후보다 이런 걸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장 소장님부터. 오늘 아침 뭐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 예. 관훈 토론회에 나가서 예. 울분을 토하더라고. 거의 울라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진짜 뭐든 이해가 안 돼 막 이러는데 어, 하는 얘기 들어보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당 지도부가 상당히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잘못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모습이 결국에는 그냥 대선 포기한 거 아니냐. 이게 이 당이 지금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늘 이제 MBS 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의미가 있어요. 대선 다자 대결하면요. 이재명이 43인데 한덕수 23, 김문수 12예요. 네. 둘이 합치면 35잖아요. 근데 3자 대결로 들어가면 단일화했다고 치고 한덕수로 단일화했을 때 34밖에 안 나오고 김문수로 단일화했을 때 29밖에 안 나와요. 예. 역 컨벤션 효과. 전당대회 이후에 정권 교체로는 더 올라가고 역 시너지 효과. 방금 말씀드린 거 35 둘이 합치면 35인데 단일화되면 35에 못 미치는 이런 게 나온다니까. 이게 뭐겠어요, 이 도대체. 당이 잘못 생각하고 아니 대선엔 관심이 없잖아요. 뭐 대선에 관심이 한마디로 없는데 끝나네. 지금 뭐 단일화 이 과정을 보면 정당 정치를 지켜본 여의도의 많은 사람들과 국민들도 굉장히 좀 불편할 거예요. 뭐지? 그래도 대한민국의 민주적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각 당이 존재하는데 이건 뭐 무슨 솔직히 깡패 집단도 아니고 그냥 양아치. 야 까라면 까. 너 단일화라면 해. 왜 말이 많아? 네가 정당한 절차에 거쳐서 했어도 중요한 건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그렇죠. 따라오라고. 왜 그래 말이 많아. 이런 좀 폭압적이고 폭력적인 단일화를 저는 목도하고 있어서 처음 봐요. 이런 사실. 그래서 지금 역 시너지 컨벤션. 역 컨벤션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 단일화가 좀 역하다 뭐 이런 역하다? 표현을 역하다. 예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역 역 생기잖아요. 예. 언어의 마술사가 예. 됐어요. 좀 역하다. 국민들이 역 하다. 조어의 마술사. 예. 국민들이 역성을 낼 수 있다. 역성도 낼 수 예. 있고. 역 컨벤션 효과가 생긴 걸 보고 국민들이 역해서 역성을 낸다. 그렇습니다. 라는. 역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아요. 네. 는 맥 역소장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자, 김문수 후보로서는 대선을 이길 수 없다. 물론 한덕수 후보도 이기긴 힘들고 김문수 후보가 지지율이 그래도 어쨌든 약간은 더 낮기 때문에 힘들 거다. 근데 일각에서 많은 고민들이 의문들이 그거예요. 김문수는 대선에 그러면 정말 관심이 없나? 그러면 노리는 게 뭔가? 예를 들어서 어제 당원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했잖아요. 87%가 11일 이전에 해야 된다라고 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현재 김문수 후보의 행동은 저는 뭐 절차상은 맞다고 보는데 당원들은 이래서는 안 돼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요. 네. 투표율을 봐야 돼요. 어제. 응답률 33.8%. 예. 너무 낮잖아요. 그렇죠. 짠물이란 말이죠. 짠물이다.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이런 음모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대선 주자가 된 뒤에 자유통일당과 합당을 해가지고 정광훈이랑 힘을 합쳐서 국민의힘의 전광훈당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절차를 밟을 수가 없는데 그런 걸 짚어주셔야 돼요. 네. 음모론만 얘기하지 마시고 합당을 하려면 수임기구가 있어야 되고 절차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그거를 할 권한이 없는데. 그건 안 근데 되는 거죠. 이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또 거쳐야 되는 거죠. 당의 벨지스 다 합당을. 해야 돼요.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김문수 후보나 김문수 측근들이 그냥 대선 이후에 예. 당권에까지 관심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당권에 관심 있으면 권영세, 원성동이 또 이제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본인은 자기가 꿈꿔왔던 보수 우파 진영의 대선 후보가 경선을 통해서 됐는데 왜 예. 날 끌어내리려고 그래. 음. 이제 그러한 소명의식이 생긴 것 같아요. 일단 열받았다. 감정적으로도 많이 상한 것 같고. 아니 그리고
비상식적인 일들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땅 건의하는 거 진짜 밖에 있는 후보를 자기네들 대선 후보 취급하고 안에 뽑힌 후보를 그냥 서자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 김문수 후보가 지금까지 온갖 모욕을 참으면서 사실은 그렇죠. 두고 말아 했던 것 같아요. 시키는 대로 다 따라서 했고 역할극도 했고 김덕수도 했고 을지문덕도 했고 다 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본인의 목표가 명확했어요. 제가 보기로는 본인은 지든 이기는 싸움이든 간에 국민의회 대선 후보가 돼보는 게 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왜 TK를 가려고 했겠어요. 거기서부터 망가졌잖아요. 본인의 정치 인생이 TK 출마하면서 예. 나라길로 갔는데 TK를 갔다는 것은 보수의 진영에서 보수의 본진에서 자기가 어떤 정치인으로서 입증을 받고 다시 대선 후보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손이 쥐어졌네? 이게 잃을 게 없죠. 그 노익장을 발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지금 내려놓으라고 하니 본인은 그냥 자기 인생에 있어서 게임이 지든 이기든 간에 한번 국민의힘의 대표 주자로서 대선에 한번 뛰는 것 자체 이 자체로 본인은 꿈을 이뤘는데 이걸 다 앗아가려고 한다. 지금 김문수 후보 인생의 지금이 화양연화. 화양연화죠. 여기서 한덕수에게 양보해라. 안 되죠. 그러면 잠깐 이제 바보가 되는. 자기의 인생 자체가 부정당한다는 부정당한 느낌을 저는 뭐 지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위해서 꿈꿔오고 지금까지 꿈꿔오고 여기까지 정치해왔는데 왔어요. 그렇죠. 그걸 내놓으라고 하니까 일단 김문수 후보는 오늘 관훈 토론에서 관훈 클럽 초청 토론에서 한덕수 꽃가마 입당하겠다는 것이냐 정체가 뭔가라고 물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오늘 발언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우리 당 정치인이지 의심스럽다. 뭐 이렇게 지금 오늘 속보로 나온 얘기들입니다. 나는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인지 의심스러웠네. 무소속 아니에요? 무소속 원내대표 아닌가? 이 김문수 후보 쪽에서 반발하는 것이 뭐 당권을 어떻게 하고 이것까지는 아직 발전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현역은 한 명도 없어요. 네.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비주류 중에 비주류인 상황 그리고 생각도 못한 상황에서 지지율이 올라서 이렇게 간 건데 이분이 지금 이렇게 소위 말 저항을 하고 있는 거는 그래도 정당에 오래 계셨고 정당 민주주의라는 걸 아시는 분이 이런 지금 당 상황을 볼 수 없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주변 분들도 생각하는 게 그 뒤에서 뭐 다음에 당권을 가지고 뭘 하겠다, 뭐 정광훈당과 합치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전 들어본 적이 없고 그쪽에서 이제 저한테 특히 저한테 막 전화 맨날 하거든요. 그래요? 들어보면 딱 그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그냥 그렇죠. 딱 그 한마디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당 후보 됐는데. 그냥 그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솔직히 말은 안 되죠. 전혀 안 돼요. 김문수 후보가 대선 주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공당의 절차를 거쳐서 대선 주자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보고 수고했어 빨리 이제 양보해. 배리 없어요. 김문수 후보는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돼. 드라- 예의가 없어. 얘기하세요. 예, 지지율이 뭐 한덕수 후보가 높건 낮건 간에 밖에서 이제 그렇게 좀 세다 만약 예. 그러면 그쪽에 한덕수와 관련된 오로지 한덕수와 관련된 사람이 저희 당에 와서 노크를 해서 어떻게 단일화 안 될까 해야 이게 그렇죠. 맞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집 지도부가 우리 집 가장이 맞아요. 데리고 오자고 자꾸 그러는 거야. 네. 아빠를 갈아치우자.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하잖아 지금. 입당도 안 해요. 안 한대. 방금 전에도 물어봤어요. 그게 뭔 의미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의전의 절차상 다 치워놓으면 오겠다 그런 얘기 같아요.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참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김문수 후보에게 이렇게 뭐 집단적인 린치라고 제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지도부가 국민의힘의 지도부잖아요. 그리고 당헌당규상 본인들의 대선 후보 아닙니까? 자당에. 근데 한덕수 후보가 말씀한 대로 입당 안 하겠다고 밝혔고 무소속인데 어떻게 이 사람 편을 들면서 이를 위한 발언을 하는 게 저는 듣도 보도 못할 뿐더러 이거 해당 행위 아닌가요? 아니 저는 모르겠어요. 이걸 해당 행위라고 비판할 수 있으나 명확하게 따지면 우리 당이 아닌 다른 후보를 다른 당이 아니더라도 다른 후보를 지지하고 이 사람에게 이득을 주려고 하는 행위는 명백한 해당 행위다. 맞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국민의힘 내부의 구성원들이 없다는 게 저는 또 안타까워요.
이걸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국민의힘은 어젯밤 10시 반에 신동욱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어요. 어제 당원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응답률은 34%고 87%가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당 지도부 쪽의 의견은 실어졌죠. 응답한 당원들은.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6시에 TV 토론을 하고 김문수 후보는 이미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TV 토론을 하고 김문수 후보가 참석하든 안 하든 이걸로 여론조사를 하겠다. 지금 당 대선 후보를 뽑아놨는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서서 다시 단일화 여론조사를 해서 대선 후보를 다시 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거쳐서 맞습니다. 후보 교체를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절차적으로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당에서는 이제 머리를 짰겠죠. 단일화의 논리를 예. 강제적으로라도 단일화에 대한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전당원 투표라는 이름을 걸고 어제 이게 돌린 거 아니에요, 전화를. 그러면 이게 성립을 하려면요. 뭐 우리 있잖아요. 국회도 과반 참석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뭐 이런 거 이런 원칙을 놓고 아니면은 뚜껑도 안 열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했어야 돼요. 전 당원의 과반이 참석한 데서 과반이 넘으면 간다라든지 그런 말을 해주고 가야지. 투표율이 만약에 5% 나왔으면 어쩔 거예요. 그래도 될 그러네요. 거예요? 그게 전 당원의 뜻입니까? 그래서 제가 투표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죠. 짚고 나가야 된다. 신용상 객전에서는 짚어야 됩니다. 80 몇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동욱 대변인은 그 얘기만 하잖아요. 33.8%의 응답률이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당원의 뜻이냐? 그거에 대한 규정은 없는 거죠, 사실은. 이거 자체가 규정은 없어요. 규정은 그러니까 없지만. 명분을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자, 우리가 해봤는데 우리 당원이 80만인데 한 60만 명이 참여한 투표가 ARS 조사 결과가 80%가 단일화 하랜다. 그것도 11일 전에 하랜다. 그럼 압박이 될 수 있죠. 그럼 김문수가 나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했는데 33.8% 우리 당원 76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4만? 예. 뭐냐고. 아니잖아. 아니다. 일단 명분이 없다는 말씀이시고. 소영주 소장님은 남의 당 얘기지만 남은 당 맥을 좀 짚어주시면. 얘기라기보다는 정당 정치의 관점에서 저는 윤희석 대변인 말에 동감합니다. 특히나 이제 사안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냥 뭐 단순하게 어떤 당헌 당규로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도 과반이 넘어야 되는 부분들을 규정할 수 있으나 대선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에 있어서 정당은 가장 큰 축제가 수권에 대한 어떤 그런 절차에서의 후보 선출과 그 후보를 어떻게 집권하게 만들 거냐, 이거는 이 정당이 가장 존재하는 이유거든요. 예. 이런 중차대한 대선 후보를 다시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당원들한테 30몇 %의 여론을 가지고 압박한다. 이거는 좀 명분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윤희석 대변인 말대로 50% 이상은 최소한 과반은 넘는. 우리가 투표할 때 그러잖아요. 그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사안마다 다 다르잖아요. 과반 출석에 뭐 얼마, 제적위원회 얼마, 이런 것들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그렇죠. 그 출석수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건 충분히 후보자들하고 논의를 하고 지도부가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응답하지 않은 66.2%에 해당하는 당원들의 의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 극단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단일화에 반대한다고 했을 때 그게 틀리다.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항상 과반이라는 기준을 두지 않습니까? 그거 없이 투표율 얘기 안 하고 그냥 80 몇 프로, 87% 이러면서 넘어가려고 하면 제가 안 된다. 기자였으면 그것부터 물어봤을 거예요. 주민소환제 같은 경우는 이제 3분의 1인가요? 네. 그냥 안 나오면 아예 공개를 성립합니다. 못하게 네. 돼 있죠. 그건 징계니까. 예. 또 다르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가 다 책임지겠다. 뭘 그냥 책임져요? 단일화 밀고 가겠다. 뭘 이렇게 어떻게 책임을 져? 돈으로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장소연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억지 부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법적으로 당원 당규상 명백하게 뭐 어긋나지 않은 그러한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자신들의 뜻에 맞는 그런 대선 후보를 만들겠다, 그런 거죠. 억지를 부리는 사람을 당할 수는 없어요. 권력을 갖고 있는데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뭐 할 수가 없거든. 근데 그러면 이쪽에서는 억지를 부리고 이건 이제 이미 김문수 후보 측으로 보이는 당협위원장들이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네. 법이 막아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근데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당무와 관련된 거를 예. 법원에서 개입을 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을 지극히 좀 최소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대선 과정 중이고 그래서 법원이 개입할 여지는 좀 상대적으로 작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명분은 김문수한테 있어요. 명분은 지금 현재까지 김문수 후보가 밝히는 것들은 뭐 14일, 15일, 16일 이렇게 11일 이후에 단일화라는 절차를 조금 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끄덕끄덕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자. 예. 단일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이 더 명분은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공군 지도부, 특히 권선동, 권영세 이 두 분이 하는 거는요. 이거는 비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굉장히 폭력적이고 누구를 닮았냐면 방식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거나 아니면 벤치마킹을 했거나 아니면 오더를 받았거나 그 방식을 그대로 합니다. 지난 김기현 대표를 만들 때도 그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조치들이 친윤 그룹 내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런 방식을 무도하게 딱 찍어놓고 이거 해. 그리고 절차와 민주적인 너는 여러 가지 어떤 근거 같은 거는 무시해도 돼. 결과를 위해서라면 다 필요 없어. 이런 좀 모습들이 보여서 여전히 국민의힘의 이 지도부의 뒤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보인다. 일단 속보를 하나 전해드리면 오늘 TV 토론 국민의힘 지도부가 6시에 하겠다고 발표한 TV 토론은 김문수 후보가 불참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취소됐다고 합니다. 네. 취소됐고 예. 뭐 하든 말든 상관이 없이 그냥 여론조사하는 거죠. 네. 저쪽에서 안 한대요. 뭐 그러니까 귀책 사인 저쪽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속보를 전해드리면 저희 동접자가 지금 10,000명을 5분 전에 넘었습니다. 예. 지금 시절이 어지러우니까 이 네 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고 싶은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독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해야지. 내 강아지예요? 예? 뭔 소리예요, 이거? 목탁도 드립니다. 목탁 뜯은 소리예요. 그 얘기예요. 저 잘 두드려요. 저는 자다가 봉창 잘 듣는 봉창이 뭐야 근데? 북 같은 건가? 북 같은 건가? 아니에요. 그냥 자다가 벽 봉창 친다고. 뜯는 소리. 그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락문 같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요. 예. 그래 바람문 같은 거 치는 거죠. 그런 거 같은데? 자다가 갑자기? 알겠습니다. 봉창은 제가 봉창 두드린다는 거는 이런 거 확인을 찾아보면 해보겠습니다. 되지. 찾아봐요. 확인해 보고. 그러면 네. 자 김문수 후보로 굳어질 거다 아니다 당이 더 지금 점입가경 혼란 상태로 가서 전당대회 열고 지도부가 양권이 그러면서 지금 개판될 거다 어떻게 보시는지. 개판되는데 후보가 한덕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또 높아 보인다. 바뀔 가능성이 있다.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어제까지는 네. 당원의 74조 2항을 몰랐거든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지도부가 당원 조항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후보 바꿀 수 있어요라고 밀어붙이면은 어떡할 거냐고 그거를. 김문수 후보가 나 당무선권 있는데 야, 니들 그 전당대회 하지 마. 뭐 비대위 해체 막 이렇게도 말 안 듣는데 사무총장 바꾸라니까 말 안 듣잖아요. 예. 그러니까 리더십이 완전히 붕괴됐기 때문에 그냥 쌍권 체제가 밀어붙이면은 억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항상 이거를 이제 갖고 다니는데 74조의 2. 자, 일단 봉창은 열지 못하도록 봉한 창이라고 합니다. 예, 자다가 창문이요, 창문. 한옥집에 한지로 바른 방문 또는 창문이라고 네. 준님께서 지금 얘기해요.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보고 74조 2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잘 보면요. 요게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 후보자 선출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에서 의결한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선출 전에 이제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한 거라는 또 주장이 있어요. 네. 뭐로 생각하면 이런 거 같고 저런 거 같고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선관위가 그래서 이제 선관위를 계속 가동시키는 거 아니에요. 황우여 위원장은 이제 사퇴했고 이양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이었다가 위원장 되면서 선관위에서 이제 또 이제 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거가 안 끝났다는 얘기죠. 예. 이 근거 규정으로 요 규정을 쓸 수 있느냐. 처음부터 문제가 많아요. 상당한 사유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이제 법원이 이건 이제 가처분을 걸 텐데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가처분을 걸었어요. 오늘 2시 반에 이제 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김문수 후보 측의 변호인이 막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법원이 그냥 정당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갈 거냐? 예. 저는 받아들일 가능성, 그러니까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 김문수 후보 측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 51%. 저는 한 80%, 80%예요. 예? 그래. 지난번에 이준석 당대표 그때 때도 그랬지. 그때 그랬지. 사실은 정당이라는 건 국가의 그러니까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정당 내부의 행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으로 제재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한 바가 있어요. 그럼 맞는데 저는 어쨌든 최소한의 네. 반박 규정을 지도부가 확보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선 국면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쉽사리 개입하지 못할 거. 저는 반대로 법원이 헌법상에도 헌법 8조인가요? 정당은 그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라는 네. 근거와 뭐 여러 가지 정당법에도 아마 그런 민주적 절차적을 법률 규정을 했을 거예요. 최소한 이게 그냥 해석에 애매한 부분이 없어요. 지도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를 다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포갑성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후보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측면에서 법원이 여러 가지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저는 아까 74조 2항에 외롭다. 저기 정말 무용지물인 이유가 저도 전당대회 컨벤션 전당대회 마지막 가보잖아요. 그러면 선거관리위원이라는 게 자 뭐 최종 누구 후보가 선출되었습니다. 우리 후보가 땅땅땅 하면서 뭐 이렇게 그렇지. 끝나요. 그러면은 최종 우리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선언을 하잖아요. 그 선언의 효력을 어떻게 그러면 그날 5월 3일 날 선거관리위원회 지속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자 이제 최종호 후보가 아니라 자 이제 한덕수 후보랑 단일화를 해야 될 후보가 선출되었습니다라고 될 잠정 후보가 잠정 후보가라고 선언해야 되는데 최종 후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저는 이 조항을 아무리 갖다 밀어붙여도 법원에 가서 이거를 신청을 받으면 정당성이 없어서 이렇게 받아들일 것 얘기했다고. 같아요.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국민의힘의 후보는 김문수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 들었으면 알려드립니다 하고 위에서 막 꼭 막 색종이 내리고 네. 막 그래서 저는 막 이러고 있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치러야 될 후보가 선출되었습니다. 이런 게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세 분의 의견을 들으니까 설득은 되는데 어쨌든 대선 국면이고 정당 사무 그리고 대선 출마자와 관련된 문제라서 법원이 쉽사리 개입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면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커피 쿠폰 10장 제가 저한테? 이거 아니, 자막으로 우리 하나 만들어서 커피는 지겨워. 아니 커피 우리 말고. 저기 통닭, 시청자분들 통닭. 예예 네, 죄송합니다. 시청자분들은 지금 다음 커피 주 화요일 날 쿠폰 커피 쿠폰 제가 10장을 죄송합니다. 확보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은 확보했다고요? 커피 쿠폰 데이네. 커피 쿠폰 데이. 10장 갖고는 좀 약한데 20장? 한 50장 하시지? 5, 25면은 잠깐만 이게 출연료 25만 원. 25만 원. 10장 맨날 10장으로 해. 10장으로 해. 사안이 중대한데 두 장씩 10장으로 시작하고. 다섯 분에게 드리는 74조의 2가 정확히 그렇습니다. 워딩 그대로하면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대한 특례인데 제5장 규정, 그러니까 당헌의 5장은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규정인데 네, 네, 네. 이 5장 규정에도 불구하고 네.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관련 사항은 선관위가 심의하고 최고의 의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는 딱 해석이 어떻게 하냐면 이건 선출 과정에 대한 거다. 예를 들어서 뭐 5대 당심, 민심, 5대5 이런 것들이 선출 과정에 앞에 쭉 있어요.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 이 5장에. 그렇지 그거지. 그럼 그것들에 대해서 애매한 사항이 생겼을 때 이거는 선관위가 심의해서 최고위가 의결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거지. 선출 다 해놓고 다시 한다. 그럼 선출 최고위가 정하지 뭐로 다시 해요. 그게 맞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의 행태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냐고요. 그거를 놓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고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선관위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아 여기 있구나.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중대한 네. 당원 당규를 위반했습니다. 이렇게 또 들고 나올 것 같아요. 어떤 당원 당규요? 모르지. 그럼 만들어내겠죠.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아니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네. 그냥 직후. 나에게 맡겨주면 단일화를 할 텐데 당신들 좀 너무 나한테 이렇게 밀어붙이지 마 강압적으로 하지 마라고 하는 게 상당한 사유 그러니까 후보를 바꿀 만한 상당한 사유라고 상식적이지는 않으니까 시청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 세 분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국민의힘이
지도부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거는 좀 예측이니까. 예측이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측이니까. 맞아요. 혹시 뭐 빌런 역할을 좀 하시기로. 빌런하라고요? 아니요. 또 제가 욕먹어서. 지금 미미 강님께서 의견 주셨는데요. 개꽃이다. 지금 앞뒤의 맥락을 제가 몰라서 모르겠는데 아니 저 국민의힘 그 한덕수 후보 상황을 얘기하는 걸로 추정이 돼. 혹시 아니면 말씀해 주십시오. 미미광님은 저 한동훈 후보 그렇죠. 지지하시던 맞아요. 분인데. 제가 알아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덕수 후보에 대한 얘기 같은데 개꽃이다 이렇게 네 글자로 딱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의견들을 혹시 지금 12,000명 넘게 저희가. 근데 의견은 다 어때요? 지금 13,000명. 김문수 편, 한덕수 편 누구? 김문수 제 생각에는 김문수 편이 많겠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인물의 평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제도와 절차. 네. 뭐가 옳고 그름. 그러니까 동정론이지 뭐. 절차가 둘이 똑같이 정당하게 갔다면 이거는 평이 그냥 갈릴 수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제가 김문수 후보를 좋아한 건 아니에요. 근데 네. 내가 봐서는 그래도 명분과 절차를 그래도 김문수 후보는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한덕수 후보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거는 거의 불안당이에요. 불안당이죠. 네. 불안당. 그냥 거저 먹으려고 거기에다가 주먹 쥐고 빨리 안 해? 막 이런 느낌. 양아치. 뭐 그런 말까지 제가 못. 제가 볼 때도 이번 일은 김문수 후보가 명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맞아요. 제가 김문수 후보를 일단 지면으로 또 뉴스로 안 지는 한 20년 넘은 것 같은데 처음으로 김문수 후보가 명분이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네, 김문수 후보가 지금 뭐 편이다 이렇게 하긴 그렇고 한덕수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잘못됐다 이게 맞는 편인 것 같아요. 그죠? 절차를 어기니까. 그렇죠. 이거는 공정한 일단 게임의 룰이죠. 한덕수 후보는 입당부터 해야 돼요.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명분이 안 서요. 당원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요. 입당도 그렇죠. 안 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단일화를 밀어붙이는 게 이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반대가 돼야 되는데 왜냐면은 한덕수 후보를 꼬신단 말이지만 이렇게 좀 설득을 해서 우리 김문수 후보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정상이지. 우리 후보를 좀 힘을 보태주십시오. 노크 귀순을 하게 만들. 그러게 하는 게 정상인데 이게 반대가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는 이미 낙점을 한덕수 무소속 후보를 지도부는 해놓고 김문수 후보를 드랍시키려고 노력하는 꼴이라서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바보 취급한 거지.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사람이 보는 눈이 있으면 그런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가서 모르신 한덕수 말이에요. 후보 가서 좀 우리 후보를 좀 이렇게 힘 좀 보태주십시오 하는 액션을 하면서 단일화를 이렇게 쓱 이렇게 가야 되는데 힘으로 막 누르는 느낌. 이게 일을 하려면 자 우리 김문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해서 우리 김문수로 뭉칩시다. 그렇지. 모양은 겉으로 해놓고. 하고 몰래 자기들끼리 중국집에서 어떻게 하면 한덕수가 일까 회의하다가 걸려도 당신도 한덕수 밀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아유 아니에요. 이 집 만두가 맛있다고 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를 해야죠. 이렇게 해야 그래도 명분이 서는데 대놓고 자 고생해서 한덕수한테 줘 이래버리니 화가 안 나 사람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날 뭐 결혼식 한 거 아니에요. 결혼식에서 그렇죠. 신부가 됐는데 네. 그날 바로 야 또 선봐야 되거든. 뭐야 도대체 이게 그러면 나는 뭔가. 그렇죠. 제가 본처예요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를 생각하는 게 단어 하나로 그냥 규정이 됐잖아요. 알량한, 우스운. 그렇죠. 네. 아우 진짜 그런 말은. 네가 네 힘으로 된 거 같아? 우리가 다 도와줬잖아. 아, 주제 넘게 왜 그래? 자꾸 말 들어. 왜 말 안 들어? 까불지 마. 거의 이 정도의 폭력적인 수준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그 추격전을 보면서 제가 추노를 연상했다. 네. 지도부들이 그 단일화 노비를 쫓아가는 그런.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알량한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노비였구나. 그러니까 그걸 노비? 그러니까 말 안 듣고 도망 다니니까 이 지도부가 이제 추노 역할을 하는 거죠. 아. 잡아다가 한덕수 후보한테 데려다가 줘야 단일화를 시킬 텐데 지금 자꾸 말하면은 시킨 대로 해야 될 이 우리 김문수 후보가 도망 다니니까 그런 격이 좀 지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알량하니 당신의 신분은 아, 지금 노예 노비. 네가 감히 뭐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지경 국민의힘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식당에서 만났을 때 저렇게 악수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이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하고 싶으면 입당을 하셨어야죠. 왜 입당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가 그때는 4월 8일 날 트럼프와 통화도 해야 되고 통상 문제 제가 해결하느라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저는 앞서 기자회견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11일까지 단일화 안 되면 본회의 등록 안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11일 지나면 자동 단일화네요? 땡큐. 거의 제가 볼 때 김문수 후보가 약간 한덕수 후보를 가지고 논 거 같아요. 그렇죠. 김문수 후보가 방금 전에 그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네요. 아 그래요? 관훈 토론에서 한 말씀 같은데 김문수 광장 세력과 손잡을 필요 있다. 정광훈과 함께. 방금 괜찮아요. 아 그래 우리 전당대회 태극기 우리 반반 선생님이 뭐야? 맞는 거야. 제가 지금 아침에 누가 이제 그 이쪽 모임이 나름 좀 정보력 좋은 모임인데 요 찌라시가 돌더라고요. 김문수의 장기 계획. 이거 말을 했어. 네. 광장 세력과 손잡을 필요 있다. 저게 또 빌미가 되겠네. 이 빌미네 이게 또 이런 거 하면 안 절차상 되는데. 저걸 상당한 세월하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미 냈는데 뭘. 근데 이제 광장 세력이 자유통일당일지 아니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시국에서 광장에 나온 그게 아스팔트 그거 아니야? 지지층일지 그건 말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그거잖아. 일단 전환기는 아니잖아요. 전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정광훈일 거고 그다음에 그런 또 이제 말 줄어들기 좋지. 이게 이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키고 반 이재명 텐트를 하려면 그 어떤 세력하고도 손을 잡아야 된다. 이런 뭐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 광장 세력이냐 후 광장 세력이냐 이게 나눠지네. 전전이죠. 전이죠 전. 정광훈 전환기 전. 아니 그러니까 다르다니까. 그게. 정광훈 쪽이죠. 전광훈이지. 좀 잘 봐요. 앞에 그 윤상현 막 이렇게 막 90도 절하고 하도 그 세력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 그렇죠. 거기가 본진이니까. 본인한테. 그러면 사실은 국민의힘은 김문수 지지하는 분들은 이제 쭉 대선 지나고 대선까지는 어쩔 수가 없고 빠져서 자유통일당으로 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건전한 보수당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맞지 않냐. 그 사람들이 빠져서 가야죠.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안 돼.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좀 꿈과 아니, 희망을 줘야지. 당해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왜 그러십니까? 아니 그래도 우리 윤희석 대변인이나 한동훈 전 대표 이런 분들이 활동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뭐 한동훈 후보를 개인적으로는 지지하지는 않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 최선의 국민의힘 후보는 한동훈 후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엉 누르고 진 누르잖아요. 근데 그것이 강력한 지역적인 기반을 갖고 있어요. TK와 PK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흔들리질 않아. 자기네들 기득권이. 거기에만 깃발 꽂으면 그냥 되니까. 그렇죠. 만약 이게 수도권 정당이었으면 저런 선택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가 당 대표가 돼가지고 당을 바꿔보려고 했는데 그 TK, PK 기득권 벽이 너무나 공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탄핵 과정을 지나서도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적인 거예요, 저는. 회의적이다. 그다음에 앞서 이제 그 저희가 전당대회 어떻게 될 거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장성철 소장님만 이렇게 밀어붙여서 그게 통과될 수 있다. 그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이희윤님께서 성철이 형 뺏겨 먹자 치킨 10장으로 바꿔주세요라고 의견을. 근데 장성철 소장 말씀이 맞을 가능성이 사실은 높아요. 저도 하긴 하겠지만 그게 이제 인정을 받을까라는 거죠. 이게 법원이 여기에 개입할 가능성 사실 이제 당위의 측면에서 저희는 얘기하는 예, 건데 그냥 기호 2번 한덕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제가 방법이 없어요. 앞서 방송에서 장 소장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한덕수로 밀어붙여서 될 것 같다. 거기까지는.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가처분을 통해서 법원에서 뒤집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요거는 분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지금 친윤 지도부에서 하는 이 행위를 보면 지금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행위를 보면 해도 돼. 이거는 막 밀어붙여서 한덕수를 무조건 후보로 만든다라는 의도가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저는 세울 것 같아요. 세울 것 같아요. 11일 날. 그럼 이제 유혈 사태 뭐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유혈? 커. 유혈 사태.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가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현역 의원 전혀 없고 뭐 양김을 이제 뭐 김재원, 김행 뭐 이런 분들이랑 뒤에 이제 오래전에 당협위원장 하셨던 원외들 위주로만 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직 의원들이 또 있어요. 오래되신 분들. 그러니까 세력이 없다고 생각해죠. 그래도 당원 그냥 생으로 해도 한덕수 없이 해도 꽤 당원들이 또 김문수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이걸 바꾸는 거에는 무슨 일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랑제일교회 사는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또 광장 뭐야라고 하면 그 국민의힘 당사에 모여가지고 근데 그것도 아닌 거고. 난리가 그러니까 이게 났었어요. 아마 이렇게 국회에서 할 거야 아마 전국위원회를 그래서 온라인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제가 사회를 많이 봐서 알아요. 그냥 그 뭐야 옛날 그 우리 그 대강당 아니 대회의실 국회 228호 거기 우리 비대위 하는 데 있잖아요. 예. 거기서 예결위? 한다고요? 거기 앉아갖고 예. 온라인으로 해 전국위원회를 몇 온라인으로? 시까지 뭐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1시간 반 있다 밥 먹고 들어와서 하지 뭐 결과 보고 이제 발표 뭐 이런 거거든요. 그게 전국위원회예요. 전당대회는 다르지. 근데 전당대회에서 지금 규정상 아마 전당대회에서 선출해야 되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예. 대통령 후보자는 전당. 그렇죠.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온라인으로 할 수는 없으니 전당대회를 어디선가 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 국회 안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온라인 예.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온라인으로 해 그거를? 그냥 줌으로. 당원이 전당대회 참여자가 한 1,000명 이내잖아요. 아닌가? 전당대회 참여하는 사람. 투표를 해야 되잖아. 박수. 70 여론조사. 그냥 박수. 여론조사고 그러니까 70 몇만 명이 다 줌으로 한다고? 모바일 투표.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여론조사로만 하고 최소한 인원들이 추인하는 정도 수준으로 끝내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준해서 전국위원회를 전당대회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당원에는 전국위가 대체할 수 있다고는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전국위가 대선 후보 하겠다는 선출을 할 수 있는 맞아요. 대선 후보 선출할 수 있다고 전국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게 있어. 전국위가 전당대회를 그러면 전국위를 밀어붙이겠네. 전국위를 놔뒀다가 자 이제 전당대회로 이제 교체해서 그럼 핵심은 전국위원회네. 그러면 국회에서 하니까 뭐 물리적 방법 앉아서 그냥 불가능해 하는 못 거지. 들어가니까. 근데 그때 전국위원회 열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려견 데리고 그 국회 윤중로를 이렇게 쓱쓱 산책하면은 그거 참- 알리면 이제 다 이렇게 쭉 데리고 이렇게 이제 경호원들 한 7-8명 데리고 보리밥을 보온병에 담아서 국회 앞에 또 보리밥집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치. 칼국수랑 같이 먹으면 거기 맛있죠 칼국수 보리밥. 알겠습니다. 야. 나라가 지금 너무 이상한 현상이 지금 가고 있네. 있어? 전국위원회는 기능에 어. 당규에 보면 기능이라는 제3조 전국위원회 관련 규정에 와. 전당대회를 대체할 수 있다. 전당대회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당대회 기능의 대행. 예. 다 살펴봤겠지. 전국위원회에서 끝내는 거야. 전국위원회 하고 끝났네. 끝. 끝났어. 응. 그냥 바로 말만 바꾸면 되잖아요. 전환하면 된다. 전환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은 치킨 쿠폰 10장씩 쏜다고 그랬죠 아까. 아니요. 그런 말을 한 적 없어요. 저는 저기 그 장 소장님이 10장 쏘는 걸 지켜보겠다. 이러면 기호 2번 한덕수네. 저 다음 주 화요일에 대선 후보가 이건 법원의 뭐 이런 판단까지 다 감안해서 대선 후보가 한덕수다. 그렇게 되면 저희 셋이 커피 10잔 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다른 방송에서 한덕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근데 왜 여기 와서 구분한 거지. 그러니까 지도부가 밀어붙인 거는 지도부는 한덕수가 확정이 될 거다. 네. 밀어붙여서. 지도부는 밀어붙일 거다라는 근데 얘기죠. 법원에서 김문수의 가처분을 받아들여서 받아들일 거다. 최종적으로는 김문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질문은 그러니까 5월 11일 날 네. 국민의힘이 이제 후보가. 배출한 후보는 한덕수로 결정이 될 것이다. 이 지도부가 민 사람은.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 측은 지금 빨리 가처분을 다시 걸어야 되네. 그렇죠. 네. 어제 전국위까지? 공고가 됐거든요. 전국위원회 네. 그 소집 공고가. 그 거기 보면 이제 후보자 최종 후보자 선출의 건 뭐 이게 있어요. 안건에 보면 여론조사 실시 및 그 결과에 따른 대통령 선거 최종 후보자 지명의 건. 지명 아예. 예, 일시는 5월 11일 일요일 오전 예. 00시. 그리고 바로 등록한다. 등록은 빨리 해야 되니까. 5시까지. 예. 아싸리 반이네. 개판이야 개판 정말. 솔직히. 근데 그거 가처분 신청하면은 또 다른 안건을 단어 하나만 바꿔서 바꿔가지고 그걸로 또 해? 다시 전당을 그러면 수집 공고하지. 그럼 또 지명의 건을 뭐 선출의 건, 뭐 추천 및 교체의 건, 뭐 하여튼 아유 전국위원회 창피해 죽겠다. 지금 유튜브에 아유, 이런 게 창피해. 있네요. 김문수 사무처 다니면서 그런 것만 배우셨군요. 저는 당직자실에만 있어가지고 그 당원 당규는 상관없었어요. 방금 전에 이거 바꿔서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다 윤희석 대변인한테 기술자인데? 배웠어요. 윤희석 대변인한테 배웠어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를 잘 몰랐다. 라는 지적들이 있네요.
김문수 후보 전과에 퇴거 불응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퇴거 불응. 맞아요. 근데 이게 퇴거 안 하는 거 가지고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그냥 억지로 밀어붙이면 야, 어쩔 수가 이게 이럴 없어. 수가- 야, 그게 이거 권력의 무서운 힘이지. 저희가 지금 아싸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좀 정신이 없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나서 비판을 좀 또 준비했구나. 판넬. 야, 장면들. 저희가 또 판넬을 이게 준비했습니다. 뭡니까? 장면들이죠. 어우, 저 어제 그 한덕수 후보 4시 반에 기자회견한 내용이에요. 네, 4시 반에. 고맙습니다. 안 보여 안 보여. 좀 이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네. 이렇게. 저는 투표용지 안 돼. 잠깐만 이게 제가 화면 보고 하는 게 좀 익숙치가 않네. 그러네요. 어쨌든. 어쨌든 자. 저는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국민들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정치적인 줄다리기 하는 사람만 신나고 보는 국민은 고통스럽다. 도리가 아니다. 그런지 저는 도리가 아니다. 아, 도리가. 이게 이제 포인트. 도리가 아니다. 도리가 아니다. 예, 그리고 그런 짓이라고 하더라고. 정확히 그런 그런 짓. 짓. 김문수한테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어제 기분 나쁜 거죠. 도리가 아니다. 근데 본인 완전히 날로 먹으려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건데 이건 도리인가? 아니 권한대행 사퇴한 것부터가 도리가 아니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해야지. 본인이 권한대행 사퇴. 뭐라고 표를 달라고 할 거야. 기호 2번 한덕수가 되더라도. 네. 그럴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서영주 소장이 나와가지고 패널 나와가지고 저랑 방송하는데. 내란 공범입니다. 국민의 무슨 낯이 후보는 있어서. 네. 어떻게 관리자가 심판이 유니폼 받고 있고 선수를 합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죄송합니다 이러지. 그렇죠. 할 말이 없잖아.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근데 저 도리가 아니다. 그런지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도리라는 건 뭐냐면 저는 행간에 우리 서로 말이 있었잖아. 그 약속 어기는 건 도리가 아니지. 아, 그 얘기인가? 저는 뒷거래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서약서를 안 썼어도 서로 신뢰하고 서로 그냥 양보하고 해주기로 했잖아. 너 그러면 안 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짓. 왜냐면 이거는 애초 약속과 다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한덕수 측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 뒷거래 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죠. 도리가 아니다. 그럼요. 일단 한덕수 후보에 대한 비판들이 좀 많고요. 이건 어제 차명진 김문수 최측근 차명진 전 의원이 이제 페이스북에 쓴 겁니다. 맨 마지막 문장을 제가 따왔는데 웰빈 정당 나리들은 김문수를 영원히 맑은 남자라 축해세우며 기실을 쓰고 버리는 종이컵 취급하다가 제대로 당했다. 이 뒤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어순으로 하면 나 쌤통이다. 에? 요게 생략된 것 같아요. 아 생략 당했다. 딱 쌤통이다. 너무 그동안 우리를 정말 쓰다 버린 종이컵 취급했지 당해봐 이 자식들. 그러니까 어제 6시에 만나서도 제가 볼 때는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를 약간 약올렸다. 11일 지나면 그러면 자동 단일화네요? 한덕수 후보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때 도리가 아닌 짓을 하다가 당하는 거 좀 저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신용상 객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